네,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오증시 3부의 정민정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3위 대형주들의 실적이 속속 발표되면서 이 실적 시즌에 대한 부담감 지수에 역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적 시즌 경계감으로 5장 들어서 더 낙폭을 키웠는데요. 결국 코스피는 2030선, 코스닥은 680선이 깨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부터 보시죠. 현재 시간 0.9%,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022선에서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선 초반까지 밀렸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점차 더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시간 1.3%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680선을 밑돈 677선에서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원달러 환율이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매물을 강하게 내놨습니다. 역시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현재 시간 3천억 원 가까운 폭탄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기관이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기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긴 합니다만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시간도 소폭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좀 경계감이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개인이 2,600억 원의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매도 물량을 상쇄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점차 매도 규모를 늘리면서 1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강한 매물을 내놓으면서 매도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현재 시간 730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오늘도 나타났고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800억 원의 적극적인 시장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 지수는 하락 쪽으로 계속해서 이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나 했는데 좀 매수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계속해서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생명도 1.9%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다만 삼성물산은 역시 기대감으로 함께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자사주 소각을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공시를 통해 밝히면서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시간에는 약보합권에서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1조 5천억 원, 전년 대비 8.8% 감소하면서 6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컨센서스가 1조 5,900억 원대였는데 이를 소폭 밑돌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점차 낙폭을 키우더니 현재 시간에는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보합권에서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죠.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향후 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또 전일에 나왔던 좀 악재성 뉴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투자 심리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4.7%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신한지주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간밤에 미국 원유 재고량 증가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오늘 정유화학주도 낙폭을 키웠죠. LG화학도 오늘은 1.3%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셀트리온이 2.3%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메디톡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2.6%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로에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상승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시간 계속해서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쉬어가는 가운데 코미팜은 오늘도 상승세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컴투스가 낙폭을 키우면서 4% 넘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홈쇼핑주들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웹제는 오늘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주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던 가운데 삼성엔지니어링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3분기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어닝 쇼크가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까지 밝히면서 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폭락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18% 넘게 폭락을 하면서 25,000원 선까지 미끄러져 내렸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올랐었던 대형 건설주들 동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이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 대장주인 한미약품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면서 지난주 중반부터 저점을 잡고 큰 폭의 반등세가 나타났고요. 오늘 장중에 10% 넘게까지 올랐다가 현재 시간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6% 강세로 요즘에는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움직임이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전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계속해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시장 하락의 약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상승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현재 시간 약보합권에서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금호석유도 오늘 실적으로 인해서 울상을 지었습니다.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4%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주들 계속해서 동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역시 시장 하락에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하락 반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유인텍은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8.7% 강세를 기록했고요. 상신 EDP도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오늘 동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산성 LNS 오늘 하락장에서 큰 폭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종가 확인한 후에 어떤 종목들 특징주가 나타났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시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속속 발표되는 대형주들의 실적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5장 들어서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결국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오늘 1%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2022선에서의 흐름을 기록했고요. 코스닥 시장 더 낙폭을 키우면서 1.4%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680선을 밑돈 676선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강한 매물을 내놓으면서 3천억 원 가까운 폭탄 매물이 출회되는 움직임이었고요. 기관은 방향을 잡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망세가 좀 짙게 나타난 가운데 개인만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100억 원 넘는 매물을 내놨고 기관이 무려 700억 원의 역시나 강한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 쪽으로 이끌었던 하루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구민센터의 김현수 연구원, 유한타증권 골드목동 지점의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감으로 시장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많이 흐려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위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많이 회복을 지수를 좀 많이 끌어올렸었는데 낙폭과대 종목들 내에서 뭐 화학이나 건설 같은 종목 업종 내에서 실적이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로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와 실적 우려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갈리는 모습들이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투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삼성그룹 관련주들 금일 같은 경우에 좀 강세 종목과 약세 종목으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주주 친화 정책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나름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조금 유지를 해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3분기 적자 전환 1조 5천억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이 공시와 함께 금일 시장에서 아주 큰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SDI도 5%대 약세로 지금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 SK하이닉스와 네이버 같은 종목들 내에서도 상당히 약세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불확실성 감소 소식에 강세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토니모리도 그동안에 좀 조정을 거쳤었던 모습인데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같은 경우 한미약품 6%대 강하게 반등세를 지속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적 OS 도입 얘기가 나오면서 LG전자도 강세로 시작을 했었지만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이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습,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흐름으로 나타났고요. LG 디스플레이와 LG 그룹 관련주들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모양새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신한지주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이제 나름의
강세를 좀 이어가는 흐름으로 나타났고요. 은행주들도 흐름 자체가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폭 자체는 상당 부분 많이 줄여나가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진전기와 일진홀딩스, 일진전기가 9개월 동안의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는 소식에 동반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이 실적 관련된 부분에 약세로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CJ 시푸드, 그리고 또 금호석유,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이 영업이익 감소 관련된 부분으로 좀 실적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많이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건설주들과 조선주들, 대표적으로 이 낙폭과대 종목들로 인식을 받으면서 저가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데 한 단계 좀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했었던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증대가 점점 되면서 금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종목들, 건설주에서는 현대산업,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들이 약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조선주들도 대부분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역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삼성 엔지니어링의 급락세가 오늘 좀 눈에 띄면서 부진한 실적, 역시나 우려를 키우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체감상으로 이 시장 하락이 더 크게 느껴졌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흐름 강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271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이 780종목 정도로 대략적으로 한 2.5배 가까이 하락 종목이 많은 그런 약세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상으로도 대략 1.5% 정도 하락한 676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좀 수급적으로 좀 특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금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마감했는데요. 특히나 섬유 우리 업종이 5%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운송업종 또한 4.82% 가까이 급락을 했다는 점이 일단 특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비금속 업종과 금속 업종만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략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와는 다르게 업종군과 종목군보다는 일단 개별 이슈에 의한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상승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이포트 상한가까지 또다시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완리, 차이나 그레트와 같은 중국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10월, 9월 말부터의 어떤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서 꾸준하게 나왔던 이슈였죠. 전기차 관련주 오늘 또다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창 오토텍이 24.70%의 아주 급등세를 보였고, 뉴인텍이 11%, 리캠이 5%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고PR을 줄 만한 그런 이벤트적인 그런 이슈가 많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쏠리고 있다는 점이 최근 코스닥 시장의 특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트로라는 종목이 지금 연일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에 따라서 지금 그런 이슈로 인해 대규모 자금 조달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지금 나흘 연속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중국 업체 내국과 협력을 맺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ED 업체죠. 우리조명과 우리 ETI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세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엑시콘, 코넥스 시장에서 오늘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의 어떤 높은 벽을 경험하면서 오늘 16% 가까이 좀 급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제4통신 관련해서 세종텔레콤이 연일 강세를 띄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5% 이상의 급등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산텔레콤 같은 종목들은 7%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개별 종목 이슈, 그리고 이따 전략 시간에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별 종목 쏠림화 현상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그동안의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의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아직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적보다는 역시 개별 이슈의 주가 등락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이 전기차 관련주 역시나 시세 강하게 이어나가면서 그나마 좀 눈에 띄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상호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시장 지수 상단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급락세에 이어서 오늘은 그나마 좀 보합권에서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마감 분위기 전해주시죠. 예, 중국 증시는 소폭 상승하며 오전장을 마감을 했으나 오후장에는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면서 보합권으로 지금 흐름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 역시 소폭 상승을 하며 오전장을 마감을 했으나 오후장에는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는 0.65% 하락한 18,43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증시부터 언급을 드리자면 전일 오후장의 급락과 그리고 올해 1월에서 9월 국유기업 순이익이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전에 0.85%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부정을 하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발언과 다음 주에 예정이 된 18기 제5차 전체 회의에 대한 정책 부양 기대감이 작용하게 되면서 지수 낙폭을 줄이고 상승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미디어 업종이 강세를 보여줬으며 은행, 증권, 보험주 등이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휴장했던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밤에 하락 마감한 미국 증시로 인하여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한편 일본 증시는 전장보다 0.06% 상승한 식으로 오전장을 마감을 했지만 지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단기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과 또한 이 세계 각국 통화 정책 회의가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미국 일본은행이 이번 주, 다음 주에 몰려있기 때문에 글로벌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하나금융투자 중국전략팀의 박상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특징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정말 폭탄 매물을 내놨습니다. 오늘 2,800억 원 강한 매도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기관은 좀 갈팡질팡하다가 결과적으로는 250억 원의 순매수로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수급 특징주 짚어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장 초반부터 좀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들이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그동안에 꾸준하게 매도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금일 같은 경우도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특징적인 모습을 좀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기관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통틀어서 가장 많이 금일 같은 경우 매도한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전일부터 해서 매도세가 조금씩 이어지는 모습들이긴 했는데 큰 어떤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소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매력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에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한미사이언스를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 내에서 그나마 한미약품이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도 장 초반에 좀 강력하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한미사이언스에서 매도세가 외국인들 쪽에서 좀 이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아까 그 전반적인 기업들 화학주들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조선주들도 그랬었고 낙폭과대로 좀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쪽에서 올라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그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중공업과 OCI를 외국인들은 이어서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또 SKC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 내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한미약품, 아까 한미사이언스는 매도가 나왔지만 반대로 한미약품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삼성물산과 SK 그리고 삼성생명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조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과 LG화학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의 매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매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한국항공우주를 가장 많이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두산, 삼위각기, GKL, 동부화재,
GS 리테일 같은 종목들 쪽으로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들, 그나마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이 뭐 금일도 매수로 전환되긴 했지만 그동안의 시장을 어느 정도 조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들은 이 기관 쪽, 그리고 또 특히나 연기금 쪽의 매수세가 상당히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일 뭐 연금이 한 300억 정도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이 기관 쪽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금일 같은 경우는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꾸준하게 이 연기금 쪽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이 삼성전자, 그리고 또 현대그룹 관련주들, 그리고 또 LG그룹 관련주들 최근에 강력하게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LG 지주에서 LG가 가장 두 번째로 많은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 이어서 현대차, 포스코, 삼성화재, 기아차 같은 종목들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전 대형주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된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반대로 기관은 일관되게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주면서 수급적으로 계속해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제약주들 오늘 하락하는 가운데 한미약품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해주면서 상승 탄력적인 흐름을 기록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마감 분위기 전해주시죠. 일단 달러원 환율은 중국 증시 불안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전일 글로벌 위안 시장에서 중국 증시가 장 막판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고요. 신흥국가 상품 환율 역시 중국 우려감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원 NDF 환율 역시 상승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서 서울한시는 1138.8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14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에 중국 증시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호주 달러 역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차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1135원 선까지 하락하면서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월말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나온 점도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중국 시장이 낙폭을 좀 더 확대하고 코스피 역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빌미로 해서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고요. 이로 인한 코스피 지수 하락이 결국은 달러원 환율의 상승을 재차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달러의 엔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은 좀 상승을 한 것이었고요. 결국은 6.1원 상승한 1138.6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 불안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하면서 엔화가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119.7엔 정도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951원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외환시장 마감 동향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특징주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주춤한 가운데 기관의 매물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무려 700억 원 넘는 강한 매도세 오늘도 이어갔던 하루였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주체 없이 매도만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수급적으로 불안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들 위주로 사고 팔았는지 코스닥 시장 수급 특징주도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금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어제에 이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3시 기준으로 외국인은 약 대략적으로 100억 정도 매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721억 원 정도 매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특히나 오늘 700억 넘게 매도세가 나는데 이 중에서 오늘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따른 그런 매도세가 좀 일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따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721억 원에 대한 어떤 그 매물 현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200억 넘게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7월 24일 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 해제일이 90일과 그리고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일에 해당되는 금일부터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110만 주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량으로 따지게 되면 30만 주 정도가 오늘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만 주에 대한 그 금액이 대략 200억 정도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도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CJ E&M을 무려 66억 원 넘게 좀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고 그 뒤로 카카오, YG 엔터테인먼트, 오스템 임플란트 순으로 대략적으로 60억 넘게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이 향후 이제 기관 쪽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좀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한 쪽 같은 경우에는 파트론을 고작해야 26억 원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나아이까지만 대략 21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20억대의 매수세가 오늘 기관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CJ E&M, 내추럴 엔터테인과 같은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매도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게 좀 상반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로 나왔다라는 게 금일의 특징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미약품을 가장 많이 사줬다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디톡스, 셀트리온의 매수세를 지속하면서 제약바이오 대장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역시 카카오에 대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되면서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선물 시장도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선물 마감 동향 SK증권 서초센터 정광욱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이 매수, 매도, 오가는 흐름, 갈팡질팡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나요? 예, 금일은 상승 추세 브레이크가 걸린 하루였습니다. 선물 지수는 248.3으로 전일 대비 1.35포인트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평소보다 매수 규모를 줄였고 주식도 10월 들어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선물 지수가 단기 과열권에 있었고 어제까지 외국인 선물 순매수 규모가 4만 계약에 이르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은 예상한 일입니다. 문제는 조정폭인데요. 중국이 다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다음 주 FOMC에도 있어서 5일 이평선인 248 부근은 이탈할 것으로 보이지만 20일 이평선까지는 깨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선물지수 245까지의 조정은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이상 선물옵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정장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선물시장 마감 동향 SK증권 서초센터 정광욱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 매도세의 하락으로 시작했는데요.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700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쏟아냈고요. 여기에다 해외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외국인이 3천만 원 가까운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요. 오늘 0.98% 내린 2020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특징주 함께 보시죠. 한솔테크닉스입니다. 현대증권의 3분기 깜짝 호실적 전망에 주가 상승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한솔테크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90억 원이 예상된다는 설명이고요.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이고 또 기존 추정치를 15%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요. 삼성 보급형 스마트폰 전용 라인인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오늘 2%대 강세로 23,6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한미약품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헬스케어주들이 급락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 제약바이오주들도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대장주인 한미약품은 오늘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최근에 당뇨 신약 개발 뉴스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줬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는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거라면서 투자 심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6%대 강세로 43만 3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3, 4분기 대규모 적자 여파에 폭락 수준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올 3, 4분기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해서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1% 급감했고요. 이번 손실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됐다면서 유상증자와 사옥 처분으로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더라도 재무구조는 안정을 찾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에 오늘 18%대 약세로 25,9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삼성물산입니다.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주주 친화 정책 발표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는데요.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자사주 소각 방안을 내놓을 거로 예상됐지만 장 막판에 현재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약세 전환했습니다. 오늘 1.94% 약세로 15만 7,5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일양약품입니다. 중국 법인의 견조한 성장과 더불어 백신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4분기에 국내 18호 신약 백혈병 치료제가 전환 허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처방이 이뤄질 거로 보이고요. 중국과 터키 그리고 러시아 등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일양약품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5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상 코스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김현수 연구원님은 이 가운데 어떤 종목 가장 눈여겨보셨나요? 네, 일단은 대형주와 중소형주들 지금 최근에 조금 수익률이 조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주들이 좀 많이 이끌고 갔던 장이었긴 했지만 어제 그저께부터 3일 전부터 이 셀트리온과 그리고 또 한미약품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제약바이오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전 제약바이오 내에서 일양약품이라고 하는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대부분이 좀 올라가는 시장을 다시 한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종목별 종목 내 업종 내에서 차별화가 연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 한 631억, 영업이익 48억, 순이익 한 35억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 법인 쪽에서 좀 견고하게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슈펙트를 비롯한 이 내수 처방이 좀 증가를 하고 있었고, 또한 이 백신 매출에 대한 호조세가 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실적은 나름 긍정적으로 조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4분기 내에 이 국내 18호 신약 백혈병 치료제인 슈펙트의 1차 치료제 이 전환 허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흐름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2016년 하반기에 실제 처방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 중국, 터키, 러시아 등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좀 핵심적인 핵심적인 그 항궤양제, 이 놀텍 관련된 부분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과 아랍에미레이트, 브라질, 멕시코와 이미 기술 수출 체결을 좀 완료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앞세워서 실적 개선을 조금 이뤄내면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이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가 내년에 WHO PQ 승인을 받아서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놀텍과 슈펙트 이 해외 판매가 좀 더 늘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중남미 쪽이나 이런 쪽보다는 유럽과 북미 대륙 쪽에서도 이제 점유율을 높인다라고 했었을 때 실적 자체가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 중국 자회사 쪽에서 실적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백신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도 그렇고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내에서도 차별화가 충분히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약 기술 수출 모멘텀과 함께 3분기 실적 양호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완만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약주 가운데 차별화된 흐름을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약세장 연출했는데 낙폭은 좀 더 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8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메디톡스 제외하고 모두 약세로 마감했고요. 오늘 1.49% 내린 670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들 함께 보시죠.
KT 서브마린입니다. 모기업인 KT의 세계 최대 해적 케이블 관제센터 설립 소식에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4거래일 만에 상승 보였습니다. KT 서브마린이 이 사업에 참여할 거로 알려지면서 투자자 관심이 몰렸는데요. 단일 통신사로 아시아 태평양에 구축되는 해적 케이블을 통합 관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KT 서브마린은 NCP 구축 사업과 또 해적 케이블 유지 보수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6,11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오로라입니다. 중국에서 로봇과 폴리 흥행에 따른 캐릭터 판매 호조에 상승했고요. 지난 16일부터 중국 CCTV 어린이 채널을 통해 시리즈 52편의 방영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로봇과 폴리 캐릭터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장난감 같은 관련 캐릭터 상품들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중국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오로라 오늘 계속해서 상승장 연출하다가 장 막판에 기관 매도세에 1%대 약세로 전환하면서 13,85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아큐픽스입니다. 해외 면세점 진출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전날 아큐픽스는 사업 목적 변경건과 또 이사 선임건을 논의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연다고 공시했고요. 해외 면세점 판매업과 벌목업 등 사업 목적 변경을 주총에서 논의한다는 소식에 오늘 1%대 강세로 2,330원에 마감했습니다. 골프존입니다. 중국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 기대감에 장중 15%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요. 중국 상하이에서 바이론 에셋 매니지먼트와 손을 잡고 2년간 최소 200대 규모의 골프 시뮬레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고요. 이번에 계약한 중국 파트너가 중국 전역에 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향후 다른 지역에 대한 전파도 기대된다는 설명에 골프존 오늘 3%대 강세로 10만 6천 원에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성창 오토텍입니다. 전기차 이슈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다른 전기차 관련주 상승으로 인한 주가 키맞추기 효과가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친환경 관련 부품주로 하이브리드와 또 전기 부품 쪽으로 시장 확대 중이고요. 매수세로 인해 추가 상승할 거란 전망에 성창 오토텍 오늘 24%대 강세로 5,2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P&E 솔루션 전기차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성창 오토텍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직행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오늘 일단은 전기차 쪽으로 이 회사가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인버터 부분, 그러니까 엔진 기술 쪽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인버터 쪽에서 이 성창 오토텍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6% 거의 10% 내외인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과 함께 거래대금까지 같이 터졌기 때문에 약간 수급적으로 끌어올린 게 아닌가 좀 이런 의구심이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다른 실질적인 어떤 실질적인 그런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상승의 여지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연 이 종목이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과연 상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기차 상승에 따른 어떤 시가총액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오늘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가 종가로는 24.70%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을 놓고 본다면 다른 일부 전기차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00억, 2,000억 정도 수준이 되지만 이 종목은 오늘 24%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380억밖에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저가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PER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PER 자체가 지금 100배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 현재 그 코스닥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투자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특히나 시가총액이 작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을 올리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그 관련 부품 공조 기술의 하이브리드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 전방 부품으로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부분이 매출에 얼만큼 차지할지 여부는 앞으로 더 지켜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놓고만 본다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도 되고 있지 않는 그런 구간이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지만 3분기와 그리고 4분기까지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한라공조 이 부분의 어떤 매출 구조와 굉장히 좀 유사하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의 상승세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한번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강한 상승세와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어떤 급등에 따른 매수세로 인한 추가 상승은 가능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지만은 단순 이슈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은 좀 매매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트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금일 굉장히 근래 들어서 1년 내에 처음 들어서 오늘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 투자자분께서 많이 올랐고 2차 전지니까 한번 투자를 해봐야지 이런 어떤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시기에는 좀 위험한 종목이 아닐까 해서 한번 오늘 성창오토텍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연일 전기차 테마에 묶이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의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창오토텍이 전기차 관련 수혜를 기대해 보기에는 좀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테마에 맞물려서 급등 양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단순 이슈로 인한 상승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좀 매매에는 유의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선택 2펀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유망 펀드 2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배당에 초점을 맞춘 미래에셋 고배당 펀드와 함께 이 한국, 중국, 일본, 이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롱숏 전략을 활용한 이 펀드, 이 한국투자 아시아 포커스 롱숏 펀드 이 두 펀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과연 어떤 펀드를 시청자분들은 더 유망하게 보셨는지 집계 결과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미래에셋 고배당 포커스 펀드가 63%의 지지를 받으면서 시청자분들께 더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는 고배당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유망 펀드 매주 목요일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공투자 오증씨와 함께 유망 펀드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 2펀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의 실적이 속속 발표되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감이 좀 강하게 작용했던 하루였습니다. 이 상승 동력도 없는데 대형주 실적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면서 시장 우려가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은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불확실성 자체가 지수를 좀 어느 정도 끌어내렸다. 그리고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었던 업종들, 특히 조선, 화학, 건설 같이 이렇게 기대가 컸었던 종목들이 오히려 좀 기대 이하의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매물도 좀 많이 나오면서 지수를 금일 같은 경우에 조정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금일 하루를 제외하고 그동안에 이제 대형주들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죠.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누적 수익률 차이를 좀 살펴봤더니 8월 달에만 한 39% 정도까지 차이가 났었는데 10월 이후에는 한 25% 정도로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왔고 중소형주들에 대한 상승률이 조금 많이 축소가 됐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당분간은 저는 대형주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금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대형주들처럼 일반적인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일부 대형주들로 조금 축약이 될 가능성이 덜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는 이미 그 작업을 거쳤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세에서 나타나듯이 한미약품과 이 셀트리온 같은 이 대장주적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반등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업종 내에서도 한번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재평가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재구성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그런 과정에 지금 초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소형주들은 조정을 이미 거쳤고 다시 한번 반등권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바벨 전략,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각각 바벨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과거와 다르게 대부분의 업종 내 종목들이 다 간다라기보다는 일부 종목으로 상당 부분 축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종목별로 좀 긍정적인 종목국 그리고 또 실적 관련된 부분들, 모멘텀 관련 부분들로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을 조금 축약을 해서 플레이하고 시장에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기가 일부 대형주로 축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 중소형주들은 조정을 거쳐온 만큼 대형주와 중소형주 좀 선별적으로 개별주를 적절하게 좀 함께 가져가는 바벨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전략 좀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더 좋지 않았는데요. 수급 여건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가 거세게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불안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일단은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상승에 약간 좀 뭐 이런 단맛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단기 상승에 따라서 하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다들 둔감해지신 게 아닌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직 연말 자체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11월 달까지 어떤 그런 과세 이벤트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아주 완연하게 추세적 상승을 꾀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우선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비중 축소 전략, 오히려 지난주에는 좀 단기 상승을 누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다시 바꾸겠습니다. 비중 축소, 최대한 현금화 작업을 합시다라고 일단은 투자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코스닥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 몇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가이, 프리에스, KT 서브마린, 젠트로, KJ 솔루션즈, 웨이포트 이 종목들의 가장 공통점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저가주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몇백 원짜리 동전주도 있겠지만은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 굉장히 저가주라고 평가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큰 손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한가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 어떤 뭐 모멘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보다는 단순한 이슈 그리고 단순한 수급적인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많이 간다는 건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얇은 상황.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크게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반증의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화 작업이 유지되지 않아야 되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바로 이 부근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 10월 15일 날 이 정도에서 조금 단기 상승을 누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정 부분 상승을 나왔습니다. 저도 계속 올라갈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꾀해볼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가 나오면서 이러한 기대감을 완전히 어그러뜨진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단기간에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다시 하회까지 지금 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깰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근래 들어서 하락했던 이 부분대 대략 668포인트, 67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오픈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조금 좋을 것 같고 뭐 이 밑에서 670선 라인에서 다시 한번 사보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11월 중반까지는 일단은 시장은 좀 약세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670선은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더 밑에서 한번 잡아보자. 650선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씩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좀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상승의 어떤 꿀맛에 너무 빠져 있지 마시고요. 일단은 최대한 현금화 작업하시고 연말에 좋은 종목 함께 모으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살얼음판 같은 시장입니다. 670선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 650선에서는 매수에 나서도 좋다라는 이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현수 연구원, 유한타증권 골드목동 지점의 고용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장 전략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의 의견입니다.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 실적 개선되는 IT와 화학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와우넷 이효근 파트너의 의견입니다. 지수 조정 구간에 진입한 가운데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이강혜 부장의 의견입니다. 주주 친화 또 신사업 진출하고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조정 시에는 매수에 나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이강혜 부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더 자세한 내일장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외국인 매도가 발목을 잡은 하루죠. 네, 이럴 날은 참 힘든 날입니다. 그렇죠. 이제 주가가 또 하락하게 되면 뭐 기회가 온다. 이렇게 좀 시각을 바꿔야겠죠. 뭐 시장을 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소는 일단 지수 2050선이 뭐 저항이 된 상태이고 외국인이 오늘 2,860억 이상 매도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면은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이 나왔을 때 과연 이 싸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대형주 중에서 계속 뭐 주주 친화 정책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 뭐 그런 종목으로 좀 접근하시고 아울러서 뭐 친사업 관련해서 뭐 2000지나 전기차 물론 이제 최근에 올랐죠. 그러나 조정 시에
한 11선이나 한 21선 언저리 정도에서는 네, 대형 주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전략을 좀 드리자면, 코스닥은 최근에 기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재료 보유한 종목들만 네, 각계전투식으로 급등을 하고 있죠. 사실상 일반 개인 투자자들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이 쉽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일부는 네, 너무 적절로 좀 대응을 하지 마시고 큰 폭의 조정이 나왔을 때만 실적이 좀 좋은 종목을 저가 매수로만 좀 대응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큰 폭의 조정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이강희 부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일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플러스 종목 찾기 시간입니다. 매일 베테랑 전문가들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트폴리오에 총 3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한솔테크닉스, 효성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오늘 화학주들이 쉬어가면서 롯데케미칼도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지만 한솔테크닉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한솔테크닉스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고 효성의 경우에는 어제 좀 의미 있는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 종목 흐름과 함께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추천드린 롯데케미칼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오늘 전체적인 지수가 좀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롯데케미칼 역시도 한 2% 정도, 2.8% 정도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지금 26만 원에서 한 28만 원, 28, 9만 원 이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지수가 2,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롯데케미칼 역시도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하반기 그 4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 리포터들이 계속 증권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아주 좁은 박스권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홀딩 전략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솔테크닉스 두 번째 종목인데 지난 10월 초에 고점 한 27,000원을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음봉이 나오면서 시장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거의 한 6%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장 후반에 코스닥 시장이 밀리면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역시도 시장이 지금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 하락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실적 그리고 개별 모멘텀 있는 기업들은 제가 제가 갖고 있는 이 코너 종목 자체가 플러스 종목 시장이 조금 마이너스로 흘러가더라도 개별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플러스가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접근을 하셔도 된다. 그런 이슈로 한솔테크닉스도 그런 이슈로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6% 가까이 5.7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아마 이제 실적이 좋다라는 이슈들이 기관과 외국인을 통해서 좀 전해지고 그게 수급 개선 그리고 주가 상승 이런 부분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포인트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효성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대주주 이슈 때문에 하락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실적으로 상쇄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주가라는 거는 단기 악재나 그리고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된 부분들은 단기 악재에 불과하지 결국에는 실적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주가는 제자리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시장의 하락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 양봉의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관심 있게 볼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이 세 종목 롯데케미칼, 한솔테크닉스, 효성 이 세 종목 모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잖아요. 네네. 실적 시즌에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네. 종목이기도 한데 단기적으로 하락분이 커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썬데이 토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애니팡이라는 게임으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고 최근에 상하이 애니팡을 출시를 했는데 최근에 하락한 이유는 이 신작 게임이 별로 초반에 매출을 확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기간 위주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 하락을 이끌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썬데이 토즈가 갖고 있는 게임 라인업과 그리고 상하이 애니팡의 매출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락한 게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애니팡2가 이 썬데이 토즈에서는 가장 매출 실적도 좋고 빅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매출 순위가 한 12위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한 8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포인트는 아니다. 결국 기존 매출 순위가 나오는 꾸준한 그 매출 순위를 이뤄내면서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애니팡 사천성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도 한 20위권대에서 여전히 꾸준히 매출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애니팡 1이죠. 최초에 나왔던 애니팡 이 게임도 30에서 40위권 정도 구글 플레이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런칭한 상하이 애니팡 오늘 기준으로 한 29위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게임이 처음에 게임이 런칭할 때 20위권만 유지를 해도 어느 정도 중박 이상의 실적을 낼 것이다 라고 보여졌는데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한 50위권 이후에서 막 놀다가 지금은 30위권 내 29위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처음에 기대했던 수준까지 턱 밑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결국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 하락한 부분들이 좀 과도하다라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모멘텀들이 뭐가 있느냐? 상하이 애니팡 막고가 있습니다. 애니팡 막고가 아마 다음 달 내지는 아무리 늦어도 연내에는 출시를 할 거고 그리고 향후 애니팡 1이 글로벌 북미 시장과 유럽에도 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애니팡 3가 내년 상반기에 또 런칭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계별로 게임 라인업들이 신규 게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최근에 주가는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주가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종가는 한 13,850원에 끝났는데 매수가는 장중에 조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때 한 13,700원 정도 매수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이 상하이 애니팡이 나오기 전에 한 17,000원 정도 그 정도가 단기 목표가 정도가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최근 저점인 12,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데이 토즈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한 만큼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주시면서 네네. 편입에서 제외가 됐었는데요. 오늘 다시금 저점에서 잡아보자 모멘텀 플러스 종목으로 다시금 꼽아주셨습니다. 재편입시키신 만큼 기대감도 더 큰데요. 편입가를 오늘 종가보다 소폭 밑돈 13,700원에 잡아주셨습니다. 향후 흐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정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오증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유럽중앙은행 20일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 장 마감 후에 이어지는 해외 이벤트니만큼 일정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내일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철저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